이거죠. 오늘 할 일 목록 제가 원하는 거예요. 네, 숨쉬기, 자기, 네, 밥 먹기 이렇게 하는 게 모두의 꿈인 거 아닌가요? 그럼 잠깐 부자의 첫걸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수입이 들어오는데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과 저축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 저축을 가지고 그 꾸준히 모아다 보면은 목돈이 됩니다. 목돈이 되는데 여기서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그 목돈을 가지고 그냥 목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추가 수입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따라서 부자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하는 건데 저희가 인제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 저희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예 이렇게 책 보면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죠. 뭘 하면 안 돼요. 뭘 하면은 힘든 삶이고 그냥 멍 때리기.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특히 또 여행 가면 또 좋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소비만 하면서 여행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아우 막 돈을 벌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돈 벌 생각들이 막 그냥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예. 이런 좋은 환경에서 네 좋은 걸 먹으면서 하면은 안 돌아가던 머리도 네 팽팽 잘 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 휴식도 즐기면서 네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도 사면서 네 좋죠. 저도 하나 샀는데 여기 있네요 사진에. 예.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뭘 먹는가에 대한 거.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죠. 오늘 할 일 목록 제가 원하는 거예요. 네. 숨쉬기, 자기, 네, 밥 먹기 이렇게 하는 게 모두의 꿈인 거 아닌가요? 여기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거 그림 아시죠? 핸드폰 보다 보니까 밤 된 거예요. 하루 종일 핸드폰 본 거예요. 뭐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예요. 또 주거환경 보시면 어 제주도 칠평 원룸이 있는데 이게 그것도 몇 년 전 건데 이거. 네 2년 전 건데 월세 55 인데 "너무 비싸다." 좋아했는데 와 전망이 "너무 좋다." 월세 원룸인데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게 또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원룸이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혼자 사는 원룸에 있어도 어떤 분들은 좋게 살 수 있고 또 안 좋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우 전망 정말 너무 좋네요. 네 원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앞에 거 다 해 보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네.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돈 많은 부자인데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그러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주로 이제 사업하거나 자영업 고소득 뭐 전문직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정말 소득 자체가 높은 거죠. 연봉이 뭐 1억은 요즘 1억은 뭐 세금 떼고 하니까 저도 이게 있어서 받아 봐서 보는데 얼마 안 돼요. 뭐 700-800 뭐 세금 빼면은 뭐 실수령이 얼마 안 되잖아요. 1 억이 넘어도 요즘은. 네 그래서 한 몇 억은 돼야 전문직에 그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앞에처럼 여행 다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만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쉽지 않죠.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이 엄청 잘 돼야 되는 거죠. 제가 계산해 봤는데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다 보니까 어 제가 해 보니까 그 뭐야 그 직원들 한 몇십 명 갖다가는 세금 내고 뭐 월급 주고 하면은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한 거의 진짜 중견기업 몇백 명 이상이 되고 그 수익이 정말 몇백억 이상이 나야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이거는 어느 손익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중소기업이다 이러면 사장이 정말 별로 남는 것도 없이 '정말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엄청 잘 돼야 된다. 돈을 많이 벌려면 그냥 많이 벌려면.' 저희가 재테크 안 하고 네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버시면 되는데 쉽지가 않죠. 네. 그리고 '돈을 불려야 된다.'
그럼 돈을 불려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저희죠, 저희. 예. 저희인데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부터 주부,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아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예.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저희는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은 그래도 돈을 불려 보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방법으로는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고 부동산이 정말 대표적이죠. 그래서 특히 저희는 부동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주식을 저도 해 봤어요. 저도 미국 주식도 지금 하고 있고 분산 투자 개념으로 뭐 다양하게 한국 주식도 하고 뭐 미국 주식도 하고 뭐 정기 주식도 하고 다양한 뭐 배당주도 하고 다 해 보는데 전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오랫동안 해 봤는데 그래서 그리고 인제 기타 인제 가상화폐 금 펀드 있는데 가상화폐 지금 분위기 안 좋죠. 이게 저는 이게 가상화폐로 돈을 뭐 3 억씩 넣어서 뭐 더블 이상 뭐 10억 이상 벌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 가상화폐에 3 억을 못 넣겠다는 게 일단 마음 편하게 3 억을 그렇게 못 넣고 있겠어요. 뭐 제가 한 몇십억 있어서 3억 넣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3억 5 억씩 그냥 현금 갖다 넣는다 가상화폐에. 그 자격이 있으십니다. 근데 쉽지 않죠. 하여튼 그래서 금 펀드 등이 많지만 인제 사람들이 재테크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전문성 있게 보는 것이 주식이랑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또 지켜야 되죠. 부자가 되려면. 돈 열심히 벌고 뭐 불렸는데 지키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좀 아껴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제 이런 분들이 또 있는데 지켜서 또 부자가 되시려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벌면서 재테크하면서 지키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돈을 안 쓰고 돈을 벌겠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돈을 안 쓰는 게 버는 거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무조건 아껴 쓰시는 분들 그리고 막 적금 열심히 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망 커뮤니티 가 보면 이제 생활비 아껴서 저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좋긴 해요. 좋긴 하죠.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인제 그거를 이게 맘카페를 한 번씩 그래도 저 동네 카페니까 동타만 카페 이런 데 가 본단 말이에요. 가 보면 이게 인제 막 싸게 나왔다고 인제 몇천 원 아끼려고 인제 차 끌고 가서 기름값 내고 뭐 시간 에너지 소비했는데 가서 그거 사다가 또 옆에 것도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사러 갔다가 싼 거 사러 갔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 같은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어 또 이게 정말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게 이제 돈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안 써요. 안 썼는데 문제는 저희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자분들은 특히. 돈 열심히 모았는데 갑자기 뭐 치과가 애들 치과 가거나 뭐 어디 부모님 어디 병원비 뭐 갑자기. 그러면 이게 갑자기 세상이 허무해지고 '내가 과연 돈을 아껴서 뭐 한 것인가. 나갈 땐 다 나가는 결국 다 나가는 돈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작정 아낀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현타 옵니다. 나중에는 생활이 힘들어져요.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막 우울증 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간.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쉽진 않은데 돈을 벌면서 지키는 거는 괜찮아요. 아까 불리고 벌고 불리고 그다음에 그 돈을 지키는 건 괜찮지만 그냥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킨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는 해 드리는 거고 또 문제가 '지킬 만한 돈이 없다면 소용없다.' 이게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 불리고 뭐 한 것도 없으면 소용도 없는 거죠. 지킬 만한 돈도 없으면.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돈을 불리는 쪽으로 집중해서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총정리를 해 보자면 앞에 저희가 부자 되려는 거 총정리를 해 보자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마음 먹는다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뭐 의사 되거나 저희가 나이 뭐 30-40대 됐는데 뭐 의사 되거나 막 전문직 막 갑자기 뭐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언제 다시 공부해 가지고 뭐 언제 다시 언제 돼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고
만약 돈을 지켰는데 아까 돈 아끼는 거죠. 예. 그래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지출을 줄이면서 돈을 지키는 건데 이게 또 그런 얘기가 많죠. 뭐 이게 이 뭐 적금 뭐 해 가지고 뭐 풍차 돌리기 하고 막 이런 거 막 좋긴 하죠. 근데 저희는 더 불리는 방법을 아니까 네. 그걸로 좀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건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하는 거 돈을 불리는 거. 네. 이거죠. 그래서 불리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인제 저희 인제 강의를 듣는 네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안내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혼자 하는 것보다 고수들에게 배우고 네 정보를 접할 때 더 시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도 정보도 많고 비교적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열심히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까?' 네. 부동산은 바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이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만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지만 주식을 저희가 손으로 잡거나 뭐 볼 수 있거나 뭐 수치로는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뭐 이렇게 만지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가서 보고 만지고 예 아파트 만져볼 수 있죠. 예 가서 보고 만지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땅도 그 안에 밑에 깔려 있고 그래서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시체는 남는다. 네. 반면 주식이나 펀드는 잘못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네 이런 느낌이죠. 그 그 영화 보면은 있잖아요. 손가락 한번 튕기면 없어지는 네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쓴 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안정감도 느끼고 네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잘 사면 계속 오릅니다. 네 자동차나 일반적인 저희 상품들 있잖아요. 뭐 막 예를 들어 옷 같은 거 옷이나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좀 쓰면은 뭐 이게 명품 아니에요. 명품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품들 아무리 잘 고르고 사더라도 사자마자 이제 중고가 되면은 인제 가격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음 이거는 인제 감각상각 된다고 하죠.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는 가능성이 많지만 이제 기본적인 상품들은 다 중고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또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꾸준히 투자할 수가 있어요. 꾸준히. 네. 왜냐? 부동산은 여러 지역에 서로 다른 공급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도 투자를 멈추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지역이 또 있죠. 네. 지금 뭐 대구가 공급이 좀 많다고 해도 저는 대구를 가겠지만 하여튼 뭐 어디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뭐 분위기가 좋은 현재 분위기가 좋은 강원도, 뭐 충북, 충남 뭐 이런 데로 옮겨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좀 열려 있어요. 네. 주식은 제가 해 보니까 저도 주식 공부를 나름 많이 해 본다고 했는데 정보 싸움에서 안 돼요, 정보 싸움이. 진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한낱 개미구나. 정말 위에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정말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 데이터를 보고 자기가 인제 분석하고 가서 임장도 가고 노력을 하면은 정보가 열려 있어요. 네. 뭐 부동산에서 뭐 자기가 진짜 산다고 하면 안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가능한 곳이 부동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화폐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인제 돈의 기본적인 가치예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네 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 화폐가 있는 이유, 돈이 왜 있을까요? 그거는 교환 때문에 그래요, 교환. 다들 아시죠? 옛날에 물물 교환했지만 그걸로는 이제 가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화폐를 만들었죠. 그래서 교환의 가치인데 화폐가 이제 물건을 구입하면서 교환하면서 이윤이 커지는 거지 저희가 요즘 그렇죠. 통장에 돈 넣어 놓고 있으면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돈을 잘 이용을 못한 거죠. 예. 그냥 넣어 놓기만 하면은. 왜냐 돈은 계속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물건이 올라가면 그 화폐가 그 돈을 더 벌어다 주고 계속 그런 개념인데 그냥 통장에 넣어 놓으면 돈이 일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물가 상승은 되고 인플레가 오니까 오히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 곳으로 일하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보내는 곳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보내 놓는 거죠. 나의 돈을. "가서 더 많은 돈을 데리고 와." 이러면서.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화폐를 그냥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없죠. 이 얘기입니다. 네. 교환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면 사업체, 주식, 뭐 부동산, 금, 채권 등으로 돈을 불릴 수가 있지만 감가상각으로 하락하는 걸 빼고 우리가 해 볼 만한 것은 이제 부동산이다. 네. 부동산.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안전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한 가치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쉬운 투자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대하는 자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가 인제 저희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데 맨 처음엔 이래요. 맨 처음에 '아 나도 서울에 내 집 한 채 갖고 싶다.' 하면서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해요. 네. 그냥 단순 희망. 근데 집 사기 바로 전에는 이래요. 아 이게 고민하는 거죠. '아 이거 오르지 않을까? 아 근데 너무 많이 올랐네. 이거 사면 이거 꼭지 아니야? 뭐 정고점 아니야?' 요즘 많이 물어보시죠.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한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생각이 달라지질 않아요.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네 그래서 '아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 떨어지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 막 하는데 집 살 때 '그래 계약금 보내면서 살 때 그래 이건 내가 평생 살 집인가? 그래 살 집이니까 해 보자.' 막 이러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막 나름 세뇌시키는 거죠 확신을. 막 그러면서 한 달 됐어. 산 지 한 달. 한 달 된 분들. "아 이거 왜 안 올라?" 막 "아 이거 괜히 샀어. 막 잘못 샀네." 막 "다른 거 살 걸. 아 얘 왜 이런 거 알려줬어." 막 이러는 거죠. 막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에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면. 아니 몇 달 뭐 인제 뭐 6달 됐는데 "왜 안 올라요?" 막 이러면 "아니 부동산이 주식인 줄 아냐고." 막 이러면서 되게 불이익 취급하세요. 네 그렇긴 하죠. 이게 땅을 깔고 있는 이제 그 실물 자산 그 거대한 건축물인데 주식처럼 그냥 수치에 따라서 막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닌데 건축이 깔려 있고 전세가 몇 억이 들어가 있는 그게 뭐 순식간에 막 오르고 내려가고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인제 불안하고 막 후회를 한다는 거죠. '아유 왜 샀을까? 아유 안 올라 왜?' 막 계속 그것만 보시고 그 집만. 그러다가 세 달 뒤가 되면 '어 쪼끔 올랐네.' 하면서 '아이 뭐 이 정도야 아직.' 막 이러면서 불만족하다가 1년 뒤에 딱 보니까 엄청 오른 거죠. '아 두 채 살 걸.' 막 '아 그때 빨리 살 걸.' 뭐 '더 살 걸.' 막 이런 껄껄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쉬워하는 거죠. 다들 이렇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